반갑습니다. 최덕조입니다. 2024년 6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뉴스를 딱딱 풀어서 알려드리는 최덕종의 딱풀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어제 6일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울산 대공원에 있는 현충탑 참배를 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 전운수 최고위원, 김태선 국회의원, 오상택 중구지역위원장, 박성진 남구을 지역위원장, 이동건 북구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구 옛 법원 부지에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이 8월 착공 예정입니다. 350억이 투입되고 2027년 4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복지관, 문화센터, 도서관 등이 조성되고 동계 스포츠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구 공무원 69명이 위험수당 4천만원을 부당 수령했다고 권익위가 12개 지자체 집행실태 조사한 후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시설 점검 총괄 등 저위험 업무를 한 후에 위험수당을 신청하기도 하고 가로등 공사를 용역에 맡기고서 수당은 공무원이 챙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남구 관계자는 위험 근무 수당이라는 게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부분도 있었으며 직접 종사 및 상시적 요건 등을 갖춰야 하지만 법령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번 권익위 조사를 기점으로 각종 수당에 대해 실태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전체적으로 점검해 환수를 진행하겠다. 비리가 또는 의혹이 밝혀지면은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비 삭감에 사회적 기업이 흔들거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취약계층 고용을 필수로 하는 사회적 기업에게 내년부터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울산 사회적 기업들의 운영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지자체가 그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대신에 그 기업은 30% 이상 사회 취약계층 또는 장애인들을 고용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 기업들을 이야기합니다. 정부에서 예산이 60조 원 펑크나는 바람에 많은 예산을 삭감하는 중에 사회적 기업에게 들어가야 될 예산을 무려 70% 가까이 삭감한 결과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산 여천 매립장을 시민 공론화를 거쳐서 도시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한다고 울산환경운동연합 그리고 울산기후위기 비상행동, 울산불교환경연대 등이 지난 5일 환경의 날을 맞아서 삼산 매립장 인근 여천천 하부 구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울산시가 추진 중인 삼산 여천 매립장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을 두고 시민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간에는 석유화학단지로부터 날아오는 공해를 막아주는 길목인데 울산시는 공해 차단 녹지를 조성해야 할 곳에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고 있다. 시는 물과 땅을 되살리는 정책은 뒷전이고 개발만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우선인지 울산시가 생각했을 때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파크 골프 협회를 위해서 우선인지 깊이 고민해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일간지의 만평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만평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사설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글로벌 대기업도 손뗀 동해 광구 하나부터 10까지 의혹투성이다. 한겨레도 똑같은 사설을 내고 있습니다. 굴지업체는 철수했는데 석유시추 국민적 의문부터 풀어야 한다. 과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확실하지도 않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수천억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견제할 수 있으면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겨레에서는 대북 전단 어물풍선 악순환 정부 반조가 위기를 부른다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예.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일 오전 대북전단 20만 장을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접경지역에 사는 많은 주민들은 작은 국지전이라 일어난다면 삶의 터전이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이 탈북민 단체들은 누가 뒤에서 사회주의를 했는지 전쟁을 조장하고 긴장을 더 조장하고 있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방조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이 사설 내용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능사는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기 관리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사설에서 밝히고 있지만 정부는 전혀 그럴 마음이 1도 없어 보입니다. 예, 다음 사설은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일본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그러나 착시 현상을 경계해야 된다. 예, 이것도 의문이 가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어떤 기준을 바꿈으로 이런 관련 지표들이 일제히 개선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난관에 부딪혀 있는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그리고 긴장도 이렇게 조성하고, 그리고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일본을 앞선다는 통계청 여러 가지 지표를 발표하는 이런 통계 조작이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다음은 행사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6월 7일부터 울산 장생포에서 35색 수국으로 물들인 수국축제가 열립니다. 오늘 개막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6월 7일 금요일 7시에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 9.19 군사합의 전체 무효 선언을 규탄하고 전쟁 책동하고 있는 윤석열 퇴진하라는 한반도 전쟁 반대 울산 긴급 촛불이 6.15 울산 본부와 울산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이렇게 주최하여서 행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예. 다음은 포토타임입니다. 제가 6월 5일 날 국회에 갈 일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 제가 방문해야 될 바로 앞에서 전국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들, 국회의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2시간 동안 아주 치열한 토론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거기는 당헌 당규 개정 문제와 그리고 당원권 강화에 대한 여러 가지 안건들이 토론하고 또 이렇게 의논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론 후에 나온 이재명 대표를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전은수 지명직 최고위원, 그리고 뭐 안기령, 그리고 장경태, 이분은 우서영이라고 이번에 창녕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는데, 사실은 작년에 저와 같이 보궐서에 시의원으로 출마하셨던 보궐 동기이십니다. 반가운 얼굴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연휴를 즐기시는 많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힐링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또 일터에 나가서 일하실 많은 분들 활기차게 열정적으로 건강하게 오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또 화이팅입니다.